네, 안녕하세요. 더 웨이 영어 설명에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반하고 정규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문법, 그리고 독해, 양대 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반과 정규반은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선행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부에서 완성하는 수준은 중학교 내신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지금 아직 1학년, 2학년인데 고등학교 수준까지 꼭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중학교, 고등학교 갭이 굉장히 크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그런데 끝내는 게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잘 기준선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선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잡아가시면 설명해서 제대로 건져가시는 겁니다. 자, 저희 수업은 4개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문반, 기초반, 기본반, 정규반. 그리고 수업이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 개강하고 7월에 개강합니다. 6개월 중에서 2개월 내신 과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월은 정말 잘 짜져 있는 문법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방학 때 특강 통해서 파편적으로 영어 공부를, 문법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4개월 과정을 통해서 전체 틀을 완벽하게 잡게 됩니다. 내가 만약 아예 처음부터 입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입문에서 한 번, 기초에서 한 번, 기본에서 정규 4번 돌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레벨 테스트 보고서 이제 기본반에서 시작했다. 그럼 기본반, 정규반 2번 반복하게 됩니다. 기본, 정규, 레벨 테스트 기준은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2등급까지는 정규반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3, 4등급은 기본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고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공부를 시키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학교에서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독해 부분인데요. 자, 독해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해석됐다고 전체 장문의 독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독해가 된다. 절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독해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원 원장이고요. 동시통역사로 활동을 하다가 일찍 강사로 전향을 했고, 제가 처음 했었던 강의는 토익 강의였습니다. 그때 동시토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아주 컨텐츠가 좋고 점수가 많이 오르기로 유명한 수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구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후기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제가 가르쳤던 영어 노하우를 그대로 더 웨이에 가져와서 더 발전시킨 게 저희 더 웨이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규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반은 신정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신정 선생님은 특이한 이력이시네요. 카이스트 나오셨는데 수학 아니고 영어 선생님입니다. 신지영 선생님은 기본반을 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영어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우리 기본반에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틀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자세. 공부는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는 거야. 글씨 꼭꼭 눌러 쓰는 거에 중요성. 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정말 따뜻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기본반에서 잘 쌓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정규반에 보내주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자랑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자랑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점수 향상, 이거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도 굉장히 놀라세요. 몇 개월 만에 막 4등급에서 1등급 나오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학기에 슈퍼스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역산중학교 3학년인 친구. 이 친구는 정규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3개월 정규반 과정을 마치고 4개월 중에 3개월 과정 마치고 처음 본 이제 중간고사에서 100점 바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늘 80점대가 나와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깔끔하게 100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 친구의 모의고사 점수인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레벨 테스트에서 고1 모의고사 기준 80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과정 마치고 나서 본 시험에서 고1 모의고사 100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4개월 과정 다 마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87점, 88점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시험, 자, 요건 이제 며칠 뒤에 본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100점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요번 학기는 좀 시간이 남아서 문제풀이반을 조금 추가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 고2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97점, 100점.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도 높게 이제 점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때 3일 후에 본 시험에서 수능 100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친구가 3일 만에 갑자기 실력이 향상됐을까요? 그럴 일은 만무하겠죠? 자, 여기에 바로 이 글읽기에 숨어져 있는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글읽기를 한다는 것은 단문 독해의 총합이 장문 독해가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100점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글읽기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이 친구가 이때 완성이 된 거예요. 글읽기의 그럼 핵심 포인트가 뭔지까지 전부 다 이번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목표 설정을 딱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100점이 나오지 않고서 고등학교 1등급을 기대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100점 나왔으니까 이제 뭐 괜찮아라고 절대 여유 부리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내신이 감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100점. 자, 100이라는 숫자는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점수입니다. 그죠? 아까 그 친구는 여기다 이제 수능 100점까지 초과 달성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수업은 계속 진화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런 유형입니다. 어법 문제인데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골라라. 좀 잔인한 문제죠. 하나라도 미스가 나오면 부분 점수 없이 그냥 5점이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문장을 살펴보면 문장 일단 간단간은 짧죠. Tom is so strong as Mike 하고 났어요. so 아니고요. as 원급 비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is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 know a lot of more than 아니고요. a lot more. a lot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Ted didn't practice as hard as Sally. 완벽합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 자, 그럼 요거 두 개 일단 틀렸고요. 그런데 문장을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비교급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중학교 내신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두 과가 시험 범위고요. 한 과당 문법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총 4개의 문법 포인트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문법에 그렇게 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중간고사 대비해서 4개의 문법 포인트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문제 막 풀어보면서 준비해 나가면 뭐 그닥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중학교 시험입니다. 중학교 내신에서 100점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안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문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죠. 중학교에서는 쌀리가 전보다 키가 커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는 반면에 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심리학 얘기 나오고요. 경제 얘기 나오고요. 인류학 얘기 나오고 역사. 아주 일단 뎁스가 깊어집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문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장 가서 보겠습니다. Some critics worry what the internet is not broadening our horizons, but making us more. 자, 쭉쭉쭉 읽으면서 느낌상하고 풀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자, what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게 확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왓을 보는 순간, 뒤에 불완전절인지 확인하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The internet 하고 주어 나왔고, is broadening 동사 나왔고, horizons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네요. 자, 틀렸습니다. 2번으로 가서도 보겠습니다. Since we like to have 하고 나왔는데,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역동사, 오형식.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뒤에 confirm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자, have의 출제 포인트는 이 자리에 원형이야, pp야. 요거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보니까 being하고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보는 목적어하고 관계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관계 따져보니까 의견을 확인하다, 무엇을 목적어 동사 관계가 되면 confirm, 원형 아니고 confirmed, ed가 돼야 됩니다. 이 문장 틀렸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번이 되고, 자, 4번도 가서 보겠습니다. You believe that 이하를 너는 믿고 있다. 자, 그럼 대절에서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대 뒤에 adopting하고 바로 동명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동명사 주어구나. 알아봅니다. The Polio Diet하고 나고, Far Hunter Gathering Sisters까지 묶어서 덩어리 주어가 됩니다. 자, 얘는 중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문법 유형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그런데 are 나왔으니까 바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You can hook up with like-minded extremists. and 하고 나왔습니다. and가 나오면 병렬 구조. 자, 얘도 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and 뒤에서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 똑같은 형태가 앞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병렬 구조. 자, 근데 앞에는 동사가 you can hook up. 동사 원형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you can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hook up and find 하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법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what은 접속사고요. have는 동사 문제고요. 자, adopting 하는 건 동명사 준동사 문제고요. and는 다시 또 접속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문법 진도는 전체가 됩니다. 자, 시험 범위가 보통 이런 모의고사 지문이 한 40개 정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40개의 지문 안에 대략 모든 문법은 들어가 있겠죠. 첫 시험부터 그냥 문법은 전범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법을 좀 공부해야지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소위 프로 문법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문법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왓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완전 불완전 이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문제 유형 자체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 내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결국은 어법 문제 서술형에서 전부 다 변별력이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은 문법이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의 요지를 빈칸의 조건에 맞게 완성해라 해서 여기 빈칸에 완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아이들이 이미 숙지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공부하고 간. 자, 간단하게 한번 정답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making a small request. 동명사 주어가 나고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석해 볼까요? 자,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요청이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 주어는 못 취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수 지금. 자, S 붙였는지, 결국은 문법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hances of. 전치사 뒤에서는 동사 쓸 때 동명사 써줘야 되는 거죠. 목적어 나와야 되겠고요. afterwards는 부사니까 문장 끝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킬러 문항이었는데, 뭐 때문에 킬러 문항이었냐면, there. 자, 소유격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유격. 소유격은 보통 이제 명사 앞에 쓰는 거죠. my book. their book 이렇게. 자, 그런데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my book, the book, my the book은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자, 그래서 there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chances 앞에는 앞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there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request 앞에 역시 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명사 없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는데요. 자, there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accepting은 명사 아니고 동명사인데요. 그러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해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들의가 아니고 주어니까 그들이 나중에 더 큰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처음에는 조금 더 무섭게 보이는데요. 사실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서술형이 더 빨리 완성이 되고요.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어법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 굉장히 많은 글을 자기가 보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틀린 부분을. 자, 서술형은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조립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쉽고 어법 문제가 오히려 더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문법 전범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좀 지독하게 좀 외우게 시킵니다. 이렇게 달달달달 문법도 외우지 않고서는 대응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문 이 정도가 팍팍팍 독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반, 중교반에서 아이들이 독해 연습은 전부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발췌한 문장들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를 한번 산술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 A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30에서 50%가량 됩니다.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50%다 그러면 15명 정도가 A 등급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5등급제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내신 경쟁을 하려면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1등급이 10%니까 30명 중에 10%다 몇 명일까요? 단 3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에 15명 안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A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1등급으로 한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철저한 문법 준비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반드시 진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기초 기본 정규 모두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32회 문법 수업으로 정말 이제 문법에 치밀하게 준비를 시키는데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신을 조금 더 편안해해요. 내신 때는 숙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점수도 내신 기간 동안에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때 내가 공부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요게 다 결정합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신 준비할 때 아예 첫날부터 아무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족보 문제를 풀리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100점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대부분 90점은 넘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문법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게 문법 커리큘럼입니다. 32회 수업이죠. 기본 정규하고 인문 기초가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초는 동사를 먼저 하고요. 정규 기본은 준동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전부 ing, pp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딱 잡히고 나면은 좀 영어 할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동사. 동사 부분. 자, 이것도 그냥 이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고등학교 보여드렸죠? have 막 사역동사 나오고. 자, 모든 영어 선생님이 사랑하는 동사가 이제 오형식 동사입니다. 철저하게 외웁니다. 120개 핵심 동사를 외우게 되는데요. 이 동사들은 문법 문제도 무지하게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뜻만 외워두면 안 되고 문장 구조까지 익혀두어야 합니다. 120개 동사는 하나라도 틀리면 재시험입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부분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접속사 다 어려워하는데 사실 준동사, 동사에서 틀이 잡히고 나면 접속사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수업은 어떤 모듈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럼 일단 문법 강의를 합니다. 30분씩 끊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강의를 하고요. 자, 문법 강의를 듣는 거는 절대 공부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한번 구경한 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 문법이 완전히 내 걸로 녹아들려면 이제 내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하는 과정이 저희 핵심 공부법이죠. 뼈대 바르기. 제가 동시토익에서부터 이 뼈대 바르기를 도입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봤는데 더 웨이 영어에서도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수강호에 쓸 때 보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뼈대 바르기 얘기예요. 뼈대 바르기라는 거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녹아 들어가 있는 문장을 내가 뼈대 바르기라는 툴을 통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으로 다시 연습을 합니다. 영작은 그 메커니즘이 뼈대 바르기 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내가 투부정사를 배웠어요. 그럼 뭐뭐 하는 것? 할 때 투부정사 써. 이렇게 배웠어요. 뼈대 바르기는 to read a book 하고 났을 때 책을 읽는 것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고요. 영작이라는 건 내가 책을 읽는 것이라는 한국말을 보고 그거를 영어로 to read a book 하고 재현해낼 수 있는 연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 각도로 좀 다이내믹하게 내 걸로 체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문법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암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 노트는 34페이지로 구성된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예요. 이 문법 노트 안에 오늘 배운 문법 포인트들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외우게 시키는 방법으로 숙제 안에 보면 문법 노트 그대로 필사하는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이걸 테스트를 그 다음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학기부터 이제 다시 하나 도입하려고 하는 게 구두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저희가 복화 경우는 틀린 문제들 구두 테스트 보고 하원하게 하는데 이제 문법 노트도 하나라도 틀리면 테스트 다시 구두 테스트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본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을 풀어보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을 풀어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고 중등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진짜 투부정사 목적어 취하는 동사 외워야 되는구나. 문제 나오는구나.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 그냥 외워라고 선생님한테 얘기 듣는 거하고는 동기부여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납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게 32회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문법의 달인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수업 끝나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결과 같은 거 다 리포팅을 해드리는데 이 중에서 문법 노트 리뷰 테스트 점수를 되게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내신 점수에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 자료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뼈대 바르기 숙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각각의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있는 해설지 보고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작, 투부정사 오늘 배운 거 영작을 하면서 오늘 명사구구나 여기 쓰인 거는 여기서는 지금 가주어 구문이구나. 자, 이렇게 표시하면서 오늘 배운 문법 포인트를 의식하면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법 노트가 이제 요거예요. 처음 보면은 무슨 암호문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수업을 들은 친구는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요 중에서 외워야 할 거, 그리고 이해해야 할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자꾸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 보고 영작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 복습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필사 숙제를 이제 이렇게 내줄 거고요. 똑같은 시험을 그 다음날 테스트를 볼 거고 틀린 거는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하고요. 자,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미리 풀어볼 거예요. 처음에는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모의고사 저희가 지문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 3구 기출문제들을 각각의 문법 포인트별로 전부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문제 유형 충분히 익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개월 차 정도 되면 그날 배운 모의고사 지문을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하고 똑같이 문제를 냅니다. 이건 어법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이건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완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고등학교 1등급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문법 준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퍼즐을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됐는데요. 뭐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썼냐면 고등 영어는 투 트랙이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 맞습니다. 세밀하게 문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지,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들, 여학생들 중에서 진짜 막 문법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세밀하게 잘 따지는데, 자, 그런 친구들이 고1 모의고사 80점대 후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자, 문장 하나하나 해석이 완벽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의고사는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자, 여기 대의 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의 완성이란 문법, 어휘, 구조. 자, 이거는 linguistic skill인 거죠. 언어적인 이해에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잘한다는 건 하나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글 읽기 능력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국어 비문학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 한국말인데 안 풀려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죠. 그 영역이 영어 모의고사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여실히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문제는 작년도 수능, 2025학년도 수능 34번 문제. 34번 문제가 전통적인 킬러 문항입니다. 자, 난이도 35% 정답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힌 아이들보다 못 맞힌 아이들이 더 많았죠. 자, 요 문제를 일단은 한국말로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해석이 다 되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집권화된 공식적인 규칙은 빈칸, 뭐뭇이다. 이제 빈칸을 골라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 보니다. 야구 규칙은 그저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규칙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악보는 규칙을 부과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유언장과 신탁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양도성 증권을 만들어내는 법규, 계약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법규는 모두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판사, 신탁관리자, 동업자, 후견인과 같은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는 그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지만 규칙은 또한 역할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개인은 역할을 차지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어떠신가요? 머리가 복작복작. 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있었다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자, 게다가 이제 보기는 한술 더 뜹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골라보세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중앙 집권화된 집중화된 공식적인 규칙은 1번 볼까요?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행동 양식을 분류할 수 있다. 2번 볼까요?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자기 역할과 행동을 재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3번 볼까요?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게 영어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만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내나요? 잘 풀어냅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수능 100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글읽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글읽기란 무엇이냐? 자, 단문독해 총합이 장문독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초반부터 드렸습니다. 자, 단문독해를 하나하나 다 해석한다고 해서 내가 모의고사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단문에 있는 모든 디테일을 머리에 담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뭔데, 핵심사항이 뭔데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요약을 국어 비문학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요즘 트렌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요약을 강조하는데, 내가 이 문장을 요약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이 문장에서 핵심 사항이 무엇이고, 부차적인 내용이 뭔지,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문장을 내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각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그 논리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재진술. 재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문장에선 but 하고 시작했어요. but이나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모 표시하고 그 뒤가 작가의 주장입니다. 아, 작가가 지금 반론을 주장했구나. 이게 지금 작가의 주장이구나. 자,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놓고 있구나. 요건 또 두 번째 예시구나. 자, 이렇게 각 문장의 연결고리가 파악이 됐다. 논리적인 흐름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가가 주장하는 바는 요거구나. 주제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34번 문제를 영어로 다시 한번 요 과정을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요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기술이 뼈대 바르기 기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나머지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버리고 핵심 뼈대를 위주로 해서 문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뼈대는 다 이렇게 발라냈습니다. 그러면 뼈대 문장들만을 가지고 지문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Rules. 규칙은 don't regulate behavior. 행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they는 앞에는 규칙을 받아오겠네요. 규칙은 determine behavior.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굉장히 영어 지문에 많이 나오는 not A but B 구문이네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가의 주장은 B가 되겠죠. B를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대조되는 A 개념을 앞에다가 끼워준 거예요. 그러면 A는 중요하지 않고 작가의 주장은 B구나 라고 얼른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규칙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요약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서 봅니다. 자, 다시 규칙이 주어가 됐습니다. 규칙은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사람들이 야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자,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그게 아니고 그들은 practice를 만들어냅니다. practice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행.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어떤 양태 이런 얘기죠. 규칙은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국은 재진술이죠. 또 들어가서 봅니다. Score of music. score는 여기서는 음악의 악보라는 얘기고요. 악보는 규칙을 imposes, 부과합니다. 그러나 body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악보는 creates pattern of conduct. 자, pattern of conduct 이런 말에 또 추상적인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behavior, practice, pattern of conduct는 다 동의어가 되겠죠. 결국은 악보라는 것은 음악의 규칙이죠. 얘도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gal rules에서요. 요번 규칙은 또 이제 법률 규칙입니다. 법률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자, 대절 여기서 관계대명사절 하나 나왔고요. 두 개 나왔고요. 세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개. 어마어마한 만연체죠. 자,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테일에. 자,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산 여기 나왔습니다. 자, 법률 규정도 뭐 한다고요? 관행을 만들어낸다고요. 계속 재준수입니다. 어려운 글일수록 이렇게 재준수를 연속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We have legal rules. 우리는 법률 규정 가지고 있고요. 법률 규정은 constraint 제한합니다. 행동을. 자,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create rules,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요약본을 가지고 논리적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칙은 규제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결정한대요. 관행을 만들어낸대요. 관행을 만들어내고 역할도 만들어낸대요. 행동이나 관행이나 역할이나 다 같은 동의어가 되겠죠. 그러면 자, 빈칸 들어가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자, 규칙은 뭘 한다? 너무 쉽네요.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네요. 자, 왜 영어가 더 쉬운 거죠? 디테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문법적인 거 정말 잘 찾아내는 여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신탁자 막 또 긴장하고, 뭐 양도성 증권 이런 거 나올 때 읍스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기재 확 꺾인 다음에 그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툭툭툭 쳐내고 핵심 사항만 걸러내서 대의를 파악하는 연습. 이제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저희 지난 학기 슈퍼스타 87점, 88점 났다가 3일 후에 수능에서 바로 100점 터지고 그 다음에 계속 100점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요거를 딱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스스로 체화가 딱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한 거구나 하는 지점을 자기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답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진 않고요. 2번, 5번 많이들 헷갈려 있기 때문에 2번, 5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키워드가 뭐가 나왔냐면요. rules and practices.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여기서도 rules and practic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해석해 볼게요. lead people to do 하고 나면 오형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행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5번에 가서 볼게요.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둘 다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얘가 35%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주관식 문제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딱 이해하고 읽고 나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머리에서 날아가기 전에 빨리 여기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기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헷갈려지면서 그 전에 정리된 내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가장 비슷한 걸 보기 중에 골라와야 합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역할과 관행을 재평가한다. 재평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건 아니겠네요. 그래서 5번에 앞에서 뭐 용이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긴 했지만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훈련은 아이들이 이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교재입니다. 정규 교재인데, 뼈대 바르기, 그 다음에 영작,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 학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문제 풀고 문법 노트 필사 숙제까지 이어지는데, 자, 뼈대 바르기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뼈대 바르기에서 이제 29번은 좀 길어져요. 자, 얘를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해서 여기서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다 요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두세 개 정도의 핵심 단어를 포착해서 결국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 요약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 요약시키면 정말 엉뚱한 딴소리 많이 합니다. 야,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부사장인 로저스 씨는 어느 날 잠깐 멈춰서 재충전하라는 단순한 아이디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주고 아이들한테 키워드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뭐 부사장,
아니면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아이디어라는 건 껍데기뿐인 단어죠.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냐? 아이디어의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재충전,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일 텐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대기업 부사장인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재충전하라는 거는 워라밸을 맞추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요 첫 문장을 가지고 그게 딱 읽히는 친구들은 굉장한 정확도와 스피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아이들이 부사장을 딱 보는 순간,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사장을 보는 순간, 굉장히 바쁘겠구나. 라는 정보가 떠올라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작가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 얘기만 나오면, 뭔 얘기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내용을 공부해 나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배경 지식을 하나하나, 이 부사장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평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 자, 풀고 나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로지컬 플로우 제가 보여드렸죠. 각각의 문장을 뼈대 바르게 한 다음에 요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주제는 뭐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모의고사 점수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저희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축입니다. 문법 수업과 또 하나는 학평 수업입니다. 문제 유형별로 쭉 하나씩 쭉 해나가고요. 2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모의고사, 중간 점검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이제 시험을 봐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3개월 과정 끝나고도 하고요. 4개월 과정 끝날 때는 쭉쭉쭉 하고 마지막 날에는 수능까지, 수능 모의고사까지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등영어는 투토랙이다. 세밀하게 보는 문법 내신을 위해서는 문법 준비가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독해 쭉쭉쭉 읽혀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요약하는 능력, 대입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전부 훈련을 저희가 시키는데 이때 둘 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뼈대 바르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웨이 영어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 이제 학습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뼈대 바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초반이나 입문반의 경우는 영작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제 상위반으로 갈수록 이제 요약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문법 노트. 문법 노트. 34페이지로 구성된 인문법 노트. 머릿속에 한 권 딱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준비 끝!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텐데요. 좀 잔인하게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점수가 영어에 있어서는 나올 때 점수 똑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영어를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기존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준이 이미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끝나갈 때쯤 되면 예비고일 이제 내신 준비반이 막 뜹니다. 그러면 한 학교 다니는 300명 전교생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같은 학원에 다 다녀요. 똑같은 자료 받으면서. 자, 거기서 어떤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들어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점수, 나올 때 점수가 똑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친구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쫙 소화하고 굉장히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감당이 안 되는 친구가 들어가면 가서 이제 영어가 싫어지는 거죠. 더 웨이 영어의 목표는 그 내신 준비 학원에 정말 잘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토스시켜주는 거. 그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시화할 수 있는 저희 목표가 중학교 내신 100점 만들자. 완성도 있게. 그리고 고1 모의고사 100점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저희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유능감을 키워주는 곳으로 남고 싶어요. 영어 과목을 통해서 점수가 막 올라갔을 때 그냥 점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 갈 수 있구나. 라는 유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한번 느끼면 계속 다른 곳에서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국어를 공부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유능감을 키워주는 곳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불주주야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의 편성표입니다. 저희 전체 강의 수강료, 수강 시간, 그리고 대상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저희 이제 강의 편성표는 이렇습니다. 인문기초 기본 정규까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반, 이거는 주 1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2 모의고사반이 있고 고3 모의고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들으면서 또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진학해서 좀 감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와서 다시 독해에 이 기름칠 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기본 정규반은 월급반, 화목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겠고요. 또 오프라인 설명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또 아주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희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